국어 해커스 HSK도 해커스 호주점 메이커스 한꺼번에 받아버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 HSK 사급 전문가 오민경입니다. 여러분 상단에 보시면 해커스 중국어에서 매달 급수별로 제공해드리는 적중 예상 문제를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이번 4월 9일 아니죠. 매달 시험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난달에 독해에 나왔던 어휘인데요. 쓰기제 2부분에 나오더라고요. 쓰기제 1부분에 나왔던 예문인데요. 듣기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5월 시험 준비하시기 전에 반드시 적중 예상 문제, 선생님들이 정성스럽게 만든 문제들과 그리고 매달 제공해드린 총평 강의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 두 개로 활용 잘 하셔서 5월 시험 준비 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4월 9일 시험 난이도 어떠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하고 해커스에서 시험을 같이 보거든요. 이번 달에는 제가 자리를 중간에 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고사장 들어가서 중간에 딱 앉으려고 하고 우리 여러분들 친구들 수업 같이 들었던 친구들하고 같이 시험을 보려고 하니까 다소 저는 좀 민망했어요. 하필이면 중간에 딱 앉아가지고. 그리고 나서 시험 보고 나서 딱 나왔는데 나오면서 막 얘기하면서 나왔거든요. 시험 어땠어? 그러니까 학생들의 표정을 보면 여러분 어려웠다면 쌤하고 눈도 안 마주쳐요. 그런데 눈 마주치고 선생님 수고하셨어요. 괜찮았어요. 거의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해커스 교재가 적중률이 일단은 높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재가 좀 다소 어려워요. 실제 시험보다. 그러니까 이런 거 현장에 가면 교재만 잘 활용했다면 아는 문제들로 잘 풀어낼 수 있었을 거예요. 술술술술. 그래서 제가 이번 달에 우리 같이 시험 본 분들은요. 예상컨대 250점 이상은 받을 것 같아요. 그만큼 문제 괜찮았어요. 자, 매달 듣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프 한번 보시겠습니다. 듣기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듣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면 듣기, 독해, 쓰기 웬만큼 잘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특징이 있어요. 듣기가 보기만 하기를 하면 보기에서 언급된 내용들을 지문에서 찾아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소 쉬웠어요. 그래서 이번에 듣기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자, 독해 제1부분에 한 개 정도 어려운 단어가 있어서 조금 이따가 제가 좀 설명해 드릴 거고요. 자, 여러분 이번에 쓰기 제2부분 해커스 교재와 선생님 10일 완성 쓰기에서 적중 5개 그림 전부 다 적중. 그래서 교재를 어떤 교재를 써서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금 있다가 또 쌤이 쓰기 제2부분 5개 그림 다 가지고 왔으니까 우리 정답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듣기 들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듣기는 상반되는 내용 바꿔서 나오는 표현 아니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11번부터 35번까지가 동작과 상태에 관련된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과 3부분에 우리 단문 빼고 35문항이에요. 35문항 중에 여러분 상태와 동작에 관련된 문항이 25문항 있어요. 아마 제가 총평 강의에 매달마다 얘기하는 걸 거예요. 듣기 공부하실 때 1부분보다는 2부분 가서 상태 상황과 구체적인 동작에 관련된 문제들을 먼저 들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듣기를 좀 재미를 붙여보세요. 자,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얘기할게요. 최근에 쓰기 제1부분에서 이런 게 나왔어요. 우리가 사과를 받는 것을 거절하다. 이거 처음 나왔었거든요. 한번 읽어보실게요. 拒绝接受道歉. 사과를 받는 것을 거절하다. 이거 여러분 먼저 쓰기 제1부분에 나왔는데 이번에 듣기로 문제가 만들어졌어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엄마가 아들 일기를 본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있었는데 아무리 아들한테 엄마가 사과를 해도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 거죠. 보세요. 사과를 받는 것을 거절한 거예요, 아들이. 그럼 보세요. 쓰기 제1부분에 평소에 좋은 문장들을 많이 읽잖아요. 독해에서 좋은 문장들을 많이 읽잖아요. 그러면 아는 만큼, 아는 표현만큼 듣기에서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제발 공부 방법을 올바로 해보자. 쓰기 들어가서 구조 익히고 단어만 외우지 말고 표현으로 공부하고 독해 가서 끊어 읽는 연습하고 그 다음에 듣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듣기 듣는 게 차원이 달라집니다.
제가 오늘 총평에서는 이 부분 너무 많이 강조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통문장 암기하는 법으로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들이 사과 받는 것을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은요. 그녀를 용서해 주기를 원한다. 이게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총평은요, 어려운 문제들, 헷갈리는 문제들을 하여금 여러분들로 하여금 다음번에는 틀리지 않을 수 있도록 강의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표현들을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취决, 接受, 道歉. 쓰기 제1부분에 어순별 문제 나왔을 때 학생들이 이거 손도 못 댔었거든요. 이렇게 손도 못 댔던 예문들이 실제 듣기에 나온다면 들을 수 있을까요? 못 들어요. 이런 내용들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듣기도 역시 정답 가지고 왔습니다. 그녀를 용서하다. 原谅他 이런 정답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너는 어떤 스타일의 남자를 원하니? 다른 거 얼굴 잘생긴 거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성실하고 용감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정답은요. 성실한, 诚实的 이런 거 정답이었고요. 그 다음에 당신 담배 피면 안 돼요. 술도 마시면 안 돼요. 뭐 하는 기간 동안에는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래서 남자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병원에 입원하다 住院了. 이런 식으로 먼저 보기를 보셨으면 들으면서 바로바로 정답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왔고요. 여러분 이번에 선생님 시험 보면서 굉장히 좋았던 것은 친구들이 들으면서 일치불일치 할 때 이렇게 다 이렇게 동작으로 머리로 이러니까 저 애들이 지금 잘 듣고 있구나. 저는 안심하면서 문제를 좀 풀었거든요. 그래서 제발 여러분 강남에 오셔서 시험 보시길 원하시는 분들은요. 아무래도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시험 보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해커스에서 오셔가지고 시험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향후 시험 보실 분들은요. 그래서 이렇게 다소 거의 보면 29문항, 뭐 30문항까지 나오는데 이번에는 상태 상황에 관련된 문제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듣기 어렵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보기만 하긴 했으면 바로바로 들을 수 있는 문제가 나왔고 자, 여러분 제가 듣기 일부분 일치불일치 판단하는 문제 지금 6문항 가지고 왔거든요. 자, 또 듣기가 쉬웠던 이유는요. 평달에 비해서 듣기 스크랩 내용이 짧았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지금 6문제 딱 보면 진짜 평소하고는 좀 달랐네요 라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자, 듣기는 항상 무엇을 확인하고 간다? 이렇게 제시어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자, 읽어보실게요. 说话人去过好几次长城. 먼저 해석하고 내가 마땅히 뭘 들어야 되는지를 파악하고 가셔야 되겠죠. 화자가요. 만리장성을 여러 번 가본 적이 있대요. 어디요? 첫 번째 장소 장청이고요. 두 번째는요. 去过好几次의 포인트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스크랩 내용 한번 확인해 볼게요. 不同季节的长城. 여러분 지금 이 지문에서 많은 분들이 몰랐던 것은 치지혜일 거예요. 여러분 치지혜가 뭐죠? 계절입니다. 다른 계절의 만리장성은요. 징서예, 大不相同, 경치도 아주 많이 다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不同季节가 나왔으니까 다른 계절이 나왔다는 것은 이 사람이 한 번 가보고는 모르는 거죠. 여러 번 가봤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不同季节的长城 딱 나오는 순간 일치불일치, 일치함을 판단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자, 두 번째 후반부에 你看我在不同季节照的长城的这些照片. 너 봐봐. 내가 다른 계절에 찍은 만리장성의 이러한 사진이 어떠한지를요. 是不是都很美? 너무 아름다운 것 같지 않니?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不同季节, 不同季节가 나왔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 화자는 여러 번 가본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去过好几次 일치함을 판단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관련돼 있는 제시어의 정답을 잡아보시면 되겠죠. 항상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饮料要买无糖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없을무. 우라는 단어 주의하세요. 지금까지 4급 시험에는 어떻게 나왔냐면요. 첫 번째 무인 슈퍼가 나왔어요. 사람이 없는. 그래서 응용할 수 있는 단어가 우른 이런 거 무인 슈퍼. 그래서 우른 차오시 이거 듣기에 나오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라는 단어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 번은 또 뭐가 나왔냐면 드론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울한 사람이 없는 기계라고 해서 우울한지 그래서 앞으로 우울하는 단어 나오면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니까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음료는 뭘 사야 된다? 要买无糖的 설탕이 없는 것을 사야 된대요. 그러면 음료 첫 번째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당이라는 단어 주의해서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우리 듣기 스크램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晚上我要做水果蛋糕. 여러분 제시어에서는蛋糕가 없으니까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저녁에 제가 과일 케이크를 만들 거예요. 你去超市买些鸡蛋和牛奶. 복이 없으니까 가볍게 들으세요. 당신 슈퍼 가서 계란하고 우유 좀 사주세요. 그리고 另外再买几瓶饮料. 뿐만 아니라 뭐도 몇 병의 음료수도 좀 사주세요. 라고 했어요. 饮料 나왔으니까 이제 보기와 관련된 내용 나왔어요. 그러면 앞에 거는 가볍게 듣고 뒤에 거를 잘 들어야 되겠다. 1, 2화 나왔으니까 그 뒤에 있는 제시어 잘 보면서 记得要无糖的 기억해 주세요. 뭘로 사가지고 와야 된다고요? 无糖的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무당으로 사가지고 와주시는 걸 기억해 주세요. 당부했죠. 그래서 지금 우당이란 단어 나왔기 때문에 일치, 불일치, 일치로 판단할 수 있어.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듣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지문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평달에 비해서. 자,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新招的数学老师. 여러분 招는 어떤 단어인가요? 채용하다. 招聘의 招예요. 그래서 새로 채용된 수학 선생님이 很优秀, 아주 우수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招라는 단어 중요하고요. 과목별 数学老师 수학 선생님인지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 수학쌤이 나온다면 이 수학쌤이 어떤지의 여부, 优秀의 여부 잘 들어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学校今年新招聘了一名数学老师. 일단은 학교가 올해 새로 채용을 했어요. 한 명의 수학 선생님. 여기까지는 일치예요. 그러면 그 뒤에 거 잘 들어보셔야 되겠죠? 他是北京大学毕业的. 그는요, 북경대학을 졸업했어요. 자, 두 번째는요, 不仅上课的好, 수업도 잘하고요. 而且研究水平也很高. 네, 연구 수준도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세 가지가 나왔는데 긍정적인 의미가 나왔잖아요. 북경대학 졸업했고 수업 잘하고 연구 수준도 높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네,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일치불일치, 일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듣기는 보기에 단서가 있으니 보기를 끊어 읽으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들어가 보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일치함을 판단하는 문제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우리 세 개 한번 볼게요. 원래 듣기에 1번 문제로 나왔는데요. 여러분, 이 콩은 3월에 시험에 나왔어요. 우리 캐리어 빈 거 나온 거 보이시죠? 그래서 3월에 관련된 문제들이 4월에 이렇게 활용되고 4월에 나왔던 문제들이 또 5월에 나올 수 있으니 이런 총평을 통해서 내가 마땅히 외워야 될 이런 표현들을 집중해서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최근 들어서 종이 봉투, 여러분 편지 봉투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단어 외우세요. 信封. 그래서 편지 봉투가 빈 것이라고 합니다. 信封是空的. 그러면 여러분 진짜 빈 것인지만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편지 봉투가 빈 것인지 체크해 보실게요. 자, 스크랩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现金全部放在桌上那个信封里了. 여러분 여기까지 딱 나오니까 정답 나왔죠? 현금 모두 전부를 어디다 넣었어요? 책상 위에 그 봉투에다가 뭐 했어요? 放在 두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现金全部放在信封里了 딱 나오는 순간 빈 거 아니죠. 현금 들어있죠. 그래서 불일치로 딱 판단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최근에도 제가 시험 보기 전에 모의고사를 보거든요. 어제 모의고사 봤어요, 학생들이랑. 그럼 학생들이 듣는 게 뭐냐면 쌤 제가 듣기만 했고 독해만 했고 쓰기만 그 각각의 영역만 했기 때문에 세 가지의 영역을 다 같이 해보니까 집중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독해 들어가니까 글자가 안 들어와요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듣기가 무려 45문항이에요. 모든 듣기를 다 들으려고 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나중에 독해에서 실패하십니다. 그러므로 정답을 빨리빨리 체크하는 연습들이 꾸준해 주셔야 돼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중국어를 잘할 수 있는 방법과 점수를 잘 받는 방법은 다소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 볼 때의 그 문제를 풀 때는 빨리빨리 정답을 찾을 수 있는 요령을 익혀주셔야 되겠어요. 여기서 정답 딱 나왔으면 그 뒤에 거 굳이 중요하지 않겠죠. 그런데 뭐라고 해요? 니 칸칸够不够用? 쓰기에 충분한지 충분하지 않은지 한번 봐봐요. 不够的话 충분하지 않으면 我明天再去银行取点. 내가 내일 은행 가서 좀 더 찾아가지고 올게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최근에 ATM 기계가 있었고 돈을 찾다가 나왔어요. 취. 그러므로 이렇게 듣기 나왔던 것들을 외워놨다가 어디에 응용해 주면 좋겠다? 쓰기 제2부분에 응용해 주자라는 거죠. 여러분들 쓰기 제2부분을 무턱대고 한국어적인 뉘앙스의 이상한 문장을 쓰면 안 돼요. 그러므로 한 영역이라도 잡고 내가 좋은 문장들을 많이 암기해 보겠다라는 공부 방법으로 들어간다면 그 좋은 문장들이 다른 영역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편지 봉투는요, 빈 거 아닙니다. 돈으로 현금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불일치로 판단해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1번부터 10번까지 일치, 불일치를 판단한 문제에서 이 문제가 제일 어려웠을 듯 합니다. 뭐지? 헷갈렸을 것 같은데요. 자, 제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위인동 추한 허. 첫 번째, 여러분 땀을 흘리다. 땀을 흘리다가 뭐죠? 라고 하면 일단은 이런 걸 알고 가셔야 돼요. 땀을 흘리다. 추한. 운동하고 나서 땀을 흘리고 난 이후에 要马上擦掉. 바로 닦아 버려야 된다. 운동하고 나서 땀나면 바로 닦아야 돼. 이런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运动出汗后要马上擦掉.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죠. 두 가지 너무 중요합니다. 땀을 흘리다, 추한. 그 다음에 닦아 버리다,擦掉. 이런 게 너무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健康杂志上说 건강 잡지에서 이야기하기를. 여러분 이거 들을 필요 없겠죠. 저는 듣기 들을 때 이런 거 나오면 스킵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보니까 运动出汗后 일단은 运动出汗后 나왔으니까 그 뒤에 거 잘 들어야 되겠다. 不能马上洗澡. 운동한 이후에 땀을 흘리고 나면 바로 샤워하면 안 돼요. 洗澡가 뭐죠? 여러분 목욕을 하다예요. 바로 목욕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땀을 바로 닦아야 된다는 말이 나왔지. 우리 이렇게 샤워를 바로 하면 안 된다. 내용이 뭡니까? 다른 내용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내용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뭐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불일치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最好 이번에 독해 제1부분에 빈칸 채워 넣는 문제 나왔어요. 이런 것들 最好30分钟后再洗. 운동하고 나서 땀 흘리고 나면 제일 좋은 건 30분 이후에 씻으세요. 否则 여러분 이거 어디에 나오게요? 독해 제1부분에 빈칸 채워 넣는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독해 제2부분에도 많이 나오고요. 앞에 30분 이전에 씻는다면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容易感冒 감기 걸리기가 쉬울 거예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운동하고 나서 땀을 흘리고 나면 바로 닦아야 된다는 내용이 언급이 됐어요. 쌤이 지금 이 질문을 가지고 온 것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기다 넣어요. 듣기하고 독해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넣으시면 안 돼요. 지문의 내용에 있는 그대로의 내용의 팩트를 토대로 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불일치로 판단해 주셔야 된다는 게 중요했을 거예요. 아마 이 문제 오늘 시험 본 학우님들은 다소 헷갈렸을 거예요. 자,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世界地球日那天 끊어 읽어주셔야 되겠죠? 여러분 세계 지구의 날이 그날에는요. 야조各国 아시아의 각 국가가 会举办会议 회의를 열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세계 지구의 날에 아시아의 모든 각각의 국가는 회의를 열 것이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럼 첫 번째 주의해야 될 거 읽어보세요. 世界地球日가 언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야조各国인지 주의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회의를 여는지 그래서
보기를 통해서 내가 이런 내용을 드러낼 거야를 보기에서 단서를 잡아주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 듣기 스크랩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今年的4月22日是世界地球日. 저도 보고 많이 배웁니다. 몰랐는데 매년마다 4월 22일은요. 세계 지구의 날이래요. 저도 이거 보고 배웁니다. 몰랐거든요. 4월 20일은 지구의 날이에요. 일단은 世界地球日 나왔어요. 这一天很多城市都会举行各种活动. 여러분 한정 나왔죠? 很多城市이라고 했잖아요. 야조各国가 아니고 그래서 일부의 내용이 바꿔서 나옴으로써 불일치함을 판단할 수 있어. 그러면 그 뒤에는 내용 해석할 필요 있습니까? 없겠죠. 그래서 많은 국가가 보세요. 쥐빨이 나오지만 듣기에는 뭐가 나온다? 쥐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바꿔서 나오는 표현들이 듣기에 가장 전형적인 문제 유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 아니고요. 그리고 보기에서는 야조거고라고 했으니까 불일치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각 도시에서는요. 다양한 행사를 여는데요. 뭐 함으로써 이 디싱 일깨워 주기 위함입니다. 무엇을 일깨워 주기 위함입니까? 人们重视 사람들이 중시하도록 무엇을 중시하도록 地球环境保护问题 지구 환경 보호 문제를 중시하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함입니다. 라고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2라는 성분이 조금 사급에서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이미 단서는 여기서 나왔으니까 그 뒤에 있는 거 굳이 중요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되겠죠? 이렇게 일치, 불일치 판단 문제 중에 제가 쉬운 거 빼버리고 중요한 문제들을 가지고 왔고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어휘들이 또 다른 영역에 나올 수 있으니까 관련된 어휘들 꼭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동작 및 상태와 상황에 관련된 문제가 절대 다수 많이 출제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럼 어떤 어휘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보기에서 봤던 성실한 사람, 诚实的 그렇죠. 아까 병원에 입원하다 住院了 이런 거 나왔고요. 자, 어떤 여자 직원이 사무실에서 뭐 했냐면 여러분 꼬우 왕짠이 뭡니까? 쇼핑할 수 있는 웹사이트잖아요. 그 쇼핑 웹사이트를 구경을 한 거예요. 업무 시간에. 그래서 상사가 지금 업무 시간에 이거 하지 마 이랬어요. 그러니까 알겠어요.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여자는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 이런 쇼핑몰을 구경하다라고 했을 때 꽝꼬우 왕짠 이런 거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소한 어휘들 왕짠 같은 거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추소이기 때문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단어 사고 공부하시면서 모르시면 안 되죠. 작가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작가는요. 아동 문학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환영을 받고 있는 작가입니다라고 해서 환영을 받는다. 소환잉 이런 거 나왔고요. 자, 구체적인 동작으로서 문장을 번역해 주기를 부탁했고 여자가 내가 문장을 번역해 주기는 하겠지만 내가 번역한 문장이 반드시 맞지는 않을 거야 라고 해서 조심스럽게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술목구조로서 파니 여러분 만약에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면 독해 제일 부분에 이렇게 빈칸 채워놓는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외워보셔야 되겠죠. 문장을 번역하다 파니 원장 좋죠. 자, 집주인의 딸아이가 밤늦게도 피아노를 칩니다. 그래서 내가 제대로 잠을 못 자요. 남자가 언젠가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집주인이랑 얘기 좀 한번 해보렴이라고 해서 제안을 하고 합니다. 정답은요. 跟房东谈谈 이렇게 표현으로 집주인 굉장히 사급시험에 많이 나오는 어휘죠. 자, 우리가 지금 차가 막혀서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을까? 괜찮아. 이 도로만 지나면 괜찮을 거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도로가 차가 막히고 있다. 正在堵车 이렇게 정답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좀 보기가 길었을 거예요. 엄마가 아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너 지금 컴퓨터를 10년 이상 써서 이거 좀 바꿔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니까 엄마 안 돼요. 이건 아빠가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 선물해 주신 거예요. 라고 했거든요. 그럼 남자는요. 보유엔이 호환디엔나 이런 표현들 정답 잡아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꾸다, 교체하다, 호환 이런 어휘들 너무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는 또 어떤 표현들이 나왔을까요? 네, 지금 문자를 받았는데 이 카드 쓰면 할인이 된대 라고 하니까 여자가 너무 잘 됐다. 이번 주에 옷을 살 계획이었거든 이란 말입니다. 그럼 여자는 무엇을 하려고 했습니까? 치화, 마이프 이런 걸 어때요? 똑같이 보기에 나온 언급된 내용들만 정답으로 잡아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듣기에서 제일 좋은 공방법은 보기를 항상 확인하고 들어가실 수 있도록 해석 능력을 향상시켜 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계속 비가 내렸어요. 오늘 쉽지 않게 어렵게 날씨가 좋아진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밖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밖에 나왔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유는요. 날씨가 좋아서 TNT 이런 표현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마지막 아들이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엄마, 이번 여름방학에는 집에 돌아가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뭐 인턴이 됐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사회 경험을 좀 쌓으려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 엄마는 항상 너를 지지해 라는 말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아들은요, 여름방학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름방학에 집에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수시아, 보이지야?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쌤 선물해 주니까 마치 시험 보시는 현장에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이런 어휘들이 다음 달에 또 다른 영역이 나올 거니까요. 꼭 반드시 어휘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듣기의 단서 뭐 있죠? 반드시 단서는 어디에 있다? 보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기를 확인하시고요. 비슷한지 상반되는지 듣기 제1부분은 5대5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9번까지 딱 풀었는데 틀린 게 5개 나왔거든요. 그럼 마지막 10번은 무조건 맞을 거예요. 그래서 5대5 비율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문제 풀 때 용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11번부터 35번까지는 상태 상황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니까 상태 상황은 뭐가 길다? 보기의 지문이 길어요. 빨리 확인하고 어떻게 수업 위주의 핵심 키워드 들으면서 언급된 내용을 일단은 체크하는 연습들을 꾸준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단어 하나 외우시면 안 돼요. 항상 이 언어 환경에서 나올 수 있는 반드시 표현으로 공부를 하셔야지만이 어휘와 표현으로 갈 때 듣기도 들리고요. 회화에서 쓸 수 있는 좋은 표현도 익힐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4급 따면 회화 실력 향상될 수 있습니다. 제발 이렇게 어휘와 표현과 통 문장으로 학습해 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듣기였습니다. 자, 독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독해는요. 골고루 품사가 나왔는데 당연히 3대 무조건 나오는 품사는요. 동사, 명사, 형용사죠. 자, 3월에 부사 되게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나쁘지 않습니다. 부사 꽤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가하자면 양사가 시험에 나왔는데요. 여러분 어떤 양사가 나왔는지 좀 이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사, 명사, 형용사 뭐 나왔을까요? 자, 이름절 동사는 지난달에 여러분 보세요. 투이가 나왔어요. 그럼 주의하세요. 3월에 투이 나왔는데 이번에 쓰기 제2부분에 투이를 써야 되는 문제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시험을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드려야지만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어요. 투이가 나왔더니 다음 달에 다른 영역에 비슷한 문제들이 나오는구나. 그럼 여러분 이거 붓다예요. 그러면 이 논리라면 분명히 5월 뒤에 뭔가를 붓는 그림이 쓰레기를 붓거나 뭔가를 붓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물을 붓거나. 그래서 이렇게 배웠던 어휘들은 내가 반드시 어떤 그림이 나온다 하더라도 작문을 좀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붓다예요. 따오 나왔고요. 자, 제가 아까 독해제 1부분에 어려운 단어가 있다 그랬죠?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해커스 우리 중국어 첫걸음 자동발사 2탄에 보면 이 간이 나와요. 날씨가 너무 추워서 쯔이진 타이렁러 감히 뭐뭐 하지도 못해 뿌간 추취 감히 나가지도 못해. 보통 가는 어떤 사람들은 조동사로 보기도 하고요. 가는 동사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커스 교재에서는 동사로 봅니다. 그래서 감히 뭐뭐 하지 못하다.
간 이런 거 어려웠을 거예요. 아예 읽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기초에서 이런 느낌들을 많이 알고 가셔야 돼요. 감히 뭐하지 못하다, 뿌간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는 뭐죠? 물 사용하는 것을 절약하다, 전기 사용하는 것을 절약하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죠. 절약하다, 지혜, 유예 이것도 어려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독해 제1부분에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나왔고요. 동사였습니다. 자, 그럼 명사 쭉 한번 보실게요. 신체 일부 공부하셨다면 나오겠죠.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같은 논리라면 쓰기 제2부분에 신체 일부와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문제 준비해 보시라는 거예요. 배가 아파하는 그림 나올 수 있잖아요. 또스 나왔고요. 그 다음에 배우, 여러분 성조 너무 중요합니다. 직접 입을 열어서 읽어주셔야 되고 이번 듣기에서도 배우가 나왔습니다. 읽어보실게요. 옌 반삼성 이성 확실하게 읽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발음이 틀리면 듣기 안 들리실 겁니다. 그래서 배웁니다. 옌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여러분 국정 뭐라고 합니까? 구어지. 제가 국정 나오면 학생들한테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니엔링 연령, 구어지, 국적 이런 단어는 못 적어도 돼. 보고 읽기만 하면 돼. 독해 많이 나오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휘들 구분해 보시면 됩니다. 동사, 명사 나왔고요. 형용사 나옵니다. 샹시까지 형용사 나왔고 부사, 3월 달에 꽤 많이 나왔는데 이번 달에 2개 나왔어요. 제일 좋은 건 쥐하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쓰기 제2부분의 활용도 굉장히 높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정말로 实在 이런 부사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 여러분 베이가 나왔어요. 작년에 3배이다 나왔어요. 베이 1초 컷 맞죠? 왜냐면 앞에 누가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1배라면 2배, 3배라면 3배 앞에 수사 있었다면 바로 양사 딱 넣어주시면 됐겠죠. 오늘 시험 끝나고 나서 한 친구가 저한테 그랬어요. 선생님 듣기 괜찮았고 그 다음에 쓰기는 완전히 잘 봤고 그런데 독해에서 시간 배분에서 실패해가지고 문제를 꽤 못 풀었어요. 이런 얘기. 그럼 진짜 독해는요. 아무리 쉬운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1부분과 2부분에서 시간 배분을 실패하면 3부분이 쉽게 나온다 하더라도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독해는 철저하게 뭘 해줘야 된다? 시간 배분 좀 더 신경 써주셔야 돼요. 그 시간 배분을 하는 제일 포인트가 독해 제1부분이에요. 전부 다 해석하시면 안 돼요. 빈칸에 어떤 품사가 들어갈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빨리빨리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어. 자, 이번에 2부분하고 3부분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지난달엔 접속사 되게 많이 나왔는데 올해는요. 무엇을 위해서 이번에는 웨일러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쉽게 문제 풀어볼 수 있었을 거고 세 번째는 해커스 교재의 난이도라면 충분히 다양한 문제 풀어봤다면 문제의 독해지 3부분도 풀어보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죠. 독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쓰기를 통해서 어휘를 외웠고 표현을 암기하고 좋은 문장들을 외웠다면 이제는 뭐 한다? 독해에 들어가서는 빨리빨리 문제를 풀 수 있고 정답을 잡을 수 있는 연습들을 해주셔야 돼요. 그냥 여유롭게 문제 푸는 연습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독해는 철저한 시간 배분 연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듣기랑 똑같아요. 누구 위주로 빨리빨리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수어를 잡는 연습들을 해주셔야 되는데 처음부터 되지 않고 여러분 수어를 잡을 때 많은 분들이 눈으로만 보거든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눈으로만 보는 거랑 내가 읽어내는 거랑 속도가 확실히 달라요. 눈으로 읽을 때는 대충 해석하거든요. 근데 읽어낼 때 비로소 수어를 정확하게 잡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독해 철저한 시간 배분 플러스 무조건 읽는 연습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듣기 효과적으로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독해였습니다. 자, 우리 쓰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난달은 빼이자 구문이 나왔는데 이번에는요 바자 구문하고 지난달에 연동문 나왔었는데 이번에 겸어문 나왔어요. 쌤 생각하기에는 바자 구문하고 겸어문 나왔으니까 쉽게 문제 풀어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3월, 4월 2개월 연속 형용사 수로문이 안 나오고 있는 추세고요. 동사 수로문 위주로 8문항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배점이 높은 쓰기 제2부분 5문항 해커스 교재와 오셈 자료에서 적중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보세요.
제시어가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첫 번째 이거 부득불인데 처음 나왔어요. 쓰기 제2 부분에는. 선생님 처음 나왔어요? 네, 처음 나왔어요. 선생님 지금 9년 동안 시험 보고 있는데 뿌더뿌는 쓰기 제2 부분에 처음 나왔는데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어떤 그림이 나왔냐면 차를 밀고 있는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 뿌더뿌가 나왔지만 이름절 동사, 어떤 동사에 관련된 문제다? 3월 독해 제1부분에 나왔던 토의에 관련된 문제야 라고 들어가셔야 돼요. 아, 그런 거구나. 그래서 뿌더뿌도 중요하지만 투이란 단어를 못 적었으면 문제 못 만들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쌍시는 뭐 전형적이죠. 템플릿 배웠잖아요. 이 소식이 나로 하여금 놀라게 하다, 상심하게 하다. 여러분 이번에 너무 쉬워서 안 가지고 왔지만 나로 하여금 놀라게 하다가 나왔어요. 랑, 그 다음에 很吃惊. 그럼 거기에다가 很吃惊 대신에 상심만 딱 넣어줘도 쓰기 제2 부분 작문해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이거 다소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방향이 뭐예요? 方向. 그래서 제가 5개 그림 다 가지고 왔으니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사고 연습하실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 B에는 뭐예요? 위치 어디예요? 동량사죠. 그래서 수러 뒤에서 동량보로 쓰인다.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너무 전형적인 예문이죠. 상의하다, 상량까지 마무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쓰기 제1부분 한번 보실까요? 자, 이거 제일 많이 틀리셨을 거예요. 남동생이 나옵니다. 띠디. 여러분 3월에 실이라는 동사에 관련된 문제가 세문항에 나왔었거든요. 자, 이 단어 모를 수 있는데 뭐는 이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자, 나중에 쌤하고 총평 강의 정리하면서 이 단어 꼭 외워보셨으면 좋겠어요. 대충대충하다라는 의미로서 추신 듣기에 많이 나옵니다. 대충대충하다, 세심하지 못하다. 그래서 대충대충하는 것은 실입니다. 주술 잡아보시면 되고요. 자, 注意大的 동사 술이 나오면 목적어 관용어의 수식을 많이 받는다고 하니 그 뒤에 명사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 성분 누구 있습니까? 부족한 점이니까 단점이겠죠. 缺点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술목 잡아볼게요. 대충대충 하는 것은 단점이다. 이렇게 뼈대를 잡아주셔야 돼요. 먼저 여러분 정답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순서 대로 배열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대충대충 하는 것은 단점인데요. 이제 여기다가 첫 번째 학장, 무엇의 단점입니까? 가장 큰 단점, 더가 있으니까 당연히 목적어를 꾸며주는 관용어로 쓰일 수 있겠죠. 자, 근데 습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띠디가 나오면 이 띠디를 아무 생각 없이 어느 자리에 넣냐면 주어 자리에 이미 넣고 생각을 하고 있어. 여러분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이미 주술이 나왔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띠디는 무조건 주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아마 지금 총평 강의 들으면서 웃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아, 맞아. 나는 무조건 띠디 이런 거 나오면 주어 자리에 넣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지. 이런 걸 고쳐주셔야 돼요. 이것도 해커스 교재에 나왔거든요. 많이 틀리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대충대충 하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인데 누구의 가장 큰 단점이에요? 이 注意大의 관용어가 이걸로 끝나지 않고 누구의 가장 큰 단점인지에 주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띠디는 어떤 구조로 주술의 구조로서 목적어를 꾸며주는 뭘로 처리가 된다? 여러분, 관용어로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극 공부하면서 어떤 단어가 나왔을 때 이 단어가 어느 자리에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드려요. 그래서 대충대충 하는 것은 남동생의 가장 큰 단점입니다. 이 예문 2020년의 기출입니다. 그래서 이번 2020년의 특징은요. 기출이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더라. 그래서 좋은 문장들 많이 암기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고요. 자, 실제 문제를 사용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왔지만 실제에서는 남편이라고 해서 丈夫가 나왔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出信时丈夫最大的缺点 이렇게도 누구만 바꾸면 되겠다. 대상만 딱 바꿔서 문제가 응용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때요? 쓰기 일부분에서 제일 헷갈렸던 문제가 이거일 듯해요.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징리는 사장님이죠. 여러분, 꽁주어. 이 단어 꼭 하나 모르는 단어가 있어. 여러분, 이것도 듣기에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총괄하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리하는 보고서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업무 총괄, 꽁주어 종지에 이런 단어들요. 명사로 보시면 되겠고, 동시도 나왔으니까 더 뒤에 누구 연결, 명사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 3월에는 여러분 술목 구조가 비교적 간단한 게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경험을 쌓다, 지레이, 칭옌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부합하다, 부허 이런 것들 나왔거든요. 이번 달 역시 동사가 술목 구조가 좀 비교적 쉬운 게 나왔어요. 칭찬하다 사극 공부하시면서 안 외우시면 안 되거든요. 칭찬하다 성조 너무 중요합니다. 비아오양. 그러면 수러 자리에 뭐 넣을까요? 칭찬을 했어요. 비아오양러. 누가 칭찬했는데요? 무엇을 칭찬했는데요? 요런 사고 구조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칭찬했습니다. 누가요? 무엇을요? 이렇게 잡아주셨으니까 칭리 비아오양러 공주어 종지에 그러면 관용어 들어가야 되겠죠. 누구의 업무 정리를 칭찬했습니까? 동료의 업무 정리. 이 종지에는 여러분 연말에 많이 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매달 말에. 그래서 업무와 관련된 정리. 동료가 한 업무 총괄을 칭찬했습니다. 라고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经理表扬了同事的工作总结. 그럼 주술모 문제는 절대로 나오잖아요. 너무 쉬워서. 그럼 거기다가 주어나 목적어를 꾸며주는 이런 형태의 관용어의 수식을 받는 성문들이 시험에 많이 나온다는 거. 조금 전에 첫 번째 예문과 지금 두 번째 동일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술목 올바로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오수 공루 루커. 여러분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왔어요. 고속도로 입구. 그런데 쌤이 루커만 나오지 않고 루커추라는 단어도 시험에 나온 바 있었기 때문에 활용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루커도 가능하고요. 난이도가 좀 올라가면 루커추 역시 가능할 거예요. 고속도로 입구입니다. 자, 여러분 이 예문도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유에요. 여러분 요 나왔고 그 뒤에 누구 나왔어요? 꽁이 나왔죠. 그러면 위치 딱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마치 수학 공식 대입하는 것처럼 요 꽁리 나오면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 3월 총평 확인하신 분들은 나올 거예요. 여러분 이거 3월 쓰기 제2부에 나왔던 예문이거든요. 한 남자가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달리고 있는 것을 묘사하는 게 아니라 요 꽁리가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가면 되겠다? A는 B에서 얼마만큼의 거리의 간격이 떨어져 있어. 수학 공식 대입하는 것처럼 이런 문형을 알면 쓰기체 일부분 풀기가 굉장히 많이 용이할 거예요. 자, 마지막 여러분 볼게요. 这里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어떤 제시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시는데 아닌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시어가 나올 때 끊어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것도 보세요. 这里 나왔고 A 성분이잖아요. 그럼 리 뒤에는 누가 나와야 돼요? B와 호응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요공리 보세요. 정말 수학 공식 대입하는 것처럼 요공리만 나오면 뭐 생각해 주면 되겠다. A는 B에서 얼마만큼의 거리의 간격이 떨어져 있다만 생각해 주면 되겠구나 라고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럼 술목 잡겠습니다. 대략 10km가 떨어져 있어요. 大约有10公里. 그러면 A는 B로부터 이렇게 딱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럼 끊어읽기 할게요. 이렇게 끊어 읽어주셔야 돼요. 들어갑니다. 여기는요. 고속도로 입구에서부터 대략 1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3월에 쓰기 제2부분에 나왔던 문제가 지금 쓰기 제1부분에 나오고 있네. 쓰기에 나왔던 예문들이 듣기에 나오고 있네. 독해에 나왔던 어휘들이 지금 쓰기 제2부분에 나오고 있네. 이런 것을 쌤이 매달 시험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분석해 드리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한 영역을 하더라도 깊게 파고들면서 정확하게 공부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쓰기 파트를 정확하게 외워보시고 암기해보시고 구조를 파악해보시면 정말 빨리 공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정답을 많이 읽어보세요. 这里离高速公路入口处大约有10公里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똥주어 나오면 여러분 누구 연상할까요? 그래요. 무턱대고 비아오주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이거는 뭐에 관련된 문제죠? 이번에 보호에 관련된 문제가 첫 번째 보호는 형태를 보고
종류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더가 나왔으니까 정도보겠네요. 그래서 맞아요. 형용사 수로 물릴 수도 있겠지만 하다 누가 있죠? 주어가 나왔기 때문에 정도보로서 동작을 그렇죠. 하는 정도가 아주 표준적이다. 이렇게 정도보 전형적인 문제, 수러더 부사 형용사 어순. 그래서 정도보 문제는 무조건 맞춰주셔야 되는 하중의 예문입니다. 자, 그럼 동작이 아주 정확하다. 근데 누구의 동작입니까? 여동생의 동작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한 정도가 아주 정확하다. 자, 여러분 이거 진짜 별표예요. 이 똥주어하고 비아오주는 그래요. 이제는 쓰기 제2 부분에 나올 법해요. 만약에 5월 이후에 쓰기 제2 부분에 발레를 하고 있거나 요가를 하고 있거나 무술을 하고 있으면서 똥주어가 나오면 무조건 뭐로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 비아오준으로 가십시다. 이거 시험에 나오면 진짜 오셈의 적중률 최고다. 맞죠 여러분? 예의주시해 주세요.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래서 이런 거 너무 중요합니다. 동작 나올 수 있는 가능성 100%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동작이 아주 정확하게 잘한다라고 했을 때妹妹的动作做得很标准 이런 문장으로 가십시다. 향후 나올 수 있으니까 꼭 통문장으로 암기한다. 정도보 문제는 너무 쉽고. 자, 다음 제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워종이 몰라도 되겠지만 워종이 내가 하는 것 같은데요. 부사예요. 마침내. 그래서 부사니까 대명사 뒤에 부사 있으니까 바로 어느 자리에 배치될 수 있다? 주어 자리에 배치될 수 있겠죠. 내가 마침내 자 리엔씨는 알아요 여러분. 연락하다예요. 선생님 여기서 쌍이 뭡니까? 여러분 이런 걸 모르세요. 결과보호로 쓰였어요. 이 보의 위치에 따라서 러의 위치가 많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 동사 뒤에 보호가 나오면 결과보호 뒤에 러가 딱 나와요. 그래서 호응할 수 있는 형태가 딱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혼자 연락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없죠. 리엔씨가 나오면 뭐가 나와야 될까요? 누구누구와 라고 해서 개사 건이 나오거나 허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먼저 술어잡고 연락을 한 거예요. 여러분 리엔씨상은 연락을 닿았다. 그렇죠. 그래서 그 뒤에 러가 나오는 거예요. 연락이 됐다. 누구랑 연락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기사님하고 누가요? 내가. 그런데 나의 느낌은 어떤 거냐면 내가 많이 연락을 했어요. 계속 연락이 안 되다가 드디어 된 거예요. 그 느낌을 살리는 게 누구다? 쫑위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여러 번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닿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내가 기사님과 연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과보호라는 걸 이 쌍을 윗쌍자로 해석해 주신 방위명사로 보시면 안 돼요. 결과보호로 쓰였다는 게 중요하겠죠? 정답을 읽어보실게요. 我终于和师傅联系上了까지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보호 시험에 나오고 결과보호 나오고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받자구문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기출이에요. 자, 빙샹리 그럼 냉장고 아니죠. 바칠성 여러분 이거는 독해 해커스 교재 독해 파트에 있습니다. 제가 수성이란 단어 굉장히 많이 강조해 드리는데요. 먹다 남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바 뒤에 칠성더 있어도 바 뒤에는 누구죠 여러분? 대상이죠. 명사 잡아보세요. 자, 팡지는 어디 두다 나오니까 팡진하고 호응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장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국어적인 해석보다는 이 단어와 누구랑 호응하는지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바, 칠성더, 명사 필요한데 그것이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만두. 사실 시험에는 카오야 그 유명한 오리구이가 나왔거든요. 그러므로 카오야도 쓰기 제1부분에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먹는 대상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수런 누구 있습니까? 두다, 팡진. 어디에 두었습니까? 냉장고에 무엇을요 여러분? 바, 칠성더 그 뒤에는 뭐 넣어주면 되겠습니까? 만두. 누가 넣습니까? 주체.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니부터 잡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넣어주실 수 있어야 되겠죠. 어떤 성분을 어디에 두다라고 해서 바, 대상, 방진, 기타 성분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명, 그럼 이런 것들도 당연히 쓰기지 이 부분에 나올 수 있으니까 좋은 문장 암기해 보셔야 되겠죠. 너가 먹다 남은 만두 냉장고에 넣으렴. 你把吃剩的饺子放进冰箱里。你把吃剩的饺子放进冰箱里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제 문제, 어순 문제 중에 쉬운 것들은 좀 배제하고 여러분들 틀릴 법한 그리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좋은 문장들 가지고 왔습니다. 1부분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 5개 그림 나왔습니다. 자, 뿌 나왔지만 그림에는 무엇을 물고 있었기 때문에 차를 밀고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써야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 토이처입니다.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난달에 듣기에 뭐가 나왔냐면요. 차가 고장이 나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차가 고장이 나다라고 한다면 차가 고장이 나다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坏了. 车坏了. 차가 고장이 났어 할 수 있어요. 근데 车坏了 대신에 듣기에 바꿔서 나오는 표현으로서 문제가 생기다라고 해서 出了问题 굉장히 많이 씁니다. 차에 문제가 생겼어요. 车出了问题 혹은 车坏了.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차 고장나면 내가 내려서 밀 수밖에 없잖아요. 그림 한번 보세요. 그래서 我不得不下来推车 이렇게 상황을 묘사해 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不得不가 처음 나오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써야 될 것은 이름절 동사 투이였음을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车出了问题他不得不下来推车 까지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실까요? 네, 쌍시는 너무 쉬운데 네, 해커스 교재에 너무 쉬운 예문은 빼버리고요. 자, 해커스 교재 특히 쓰기제 이 부분의 장점은 뭐냐면요. 쓰기제 1부분에 나왔던 기출 예문들을 100% 활용해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의 전형적인 예문은 这个消息让我很伤心 이 정도? 써도 돼요. 그런데 저는 이 예문을 오늘 썼습니다. 그녀가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상심해서 울었어. 첫 번째 수로 뭐 있어요? 아니면 내가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상심해서 울었어. 我听到了这个消息后 상심해서 울었어. 伤心的哭了. 이런 적중 시험에 나왔던 기출 예문들을 좀 활용해 보시자라는 거죠. 쓰기제 이 부분 해커스 교재에서 적중했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볼게요. 여러분, 方向, 요 어휘는요. 선생님 10일 완성 쓰기 자료에 있어요. 방향이에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방향을 모르거든요. 자, 그런데 이 그림은 실제 어떻게 했냐면 남녀가 지도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림이 나왔을 때 방향이 나오기 전에 어떤 게 많이 나오냐면 자, 별표. 길을 잃어버리다, 미루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번에 4월에 방향 나왔으면 하반기에 미루 나올 수 있어요. 쌤 좀 얘기 좀 할게요. 저는 정말 심한 길치예요. 그래서 길을 잘 몰라가지고 저는 어떻게 하냐면 큰 건물을 기억해요. 어딜 가면. 그쯤에 뭐가 있었지 라고 기억하면서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저의 내용을 넣었어요. 내가 항상 길을 잃어. 그러면 我总是迷路. 그래서 정확한 방향을 찾을 수가 없어. 자, 방향이 나오면요. 찾다,找다라는 동사와 호응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확한 방향. 이런 것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출제자가 원하는 문형이에요. 이런 걸 적용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확한 방향을 찾다, 근데 거기에 대한 가능보호의 부정 형태를 써서 내가 항상 길을 잃어버려서 정확한 방향을 찾을 수 없어. 제 얘기를 넣어서 적었어요. 我总是迷路，找不到正确的方向。 여러분 어때요? 괜찮죠? 그래서 방향이 나왔을 때 출제자의 의도는 미루를 좀 써보세요. 아니면 정확한 방향을 찾다, 找到正确的方向 요런 자주 쓸 수 있는 호응 구조를 써내세요라는 문제 유형이라는 거죠. 회화상에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我总是迷路，找不到正确的方向 아마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하실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방향이었습니다. 좀 어려웠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볼게요. 비에는 너무 쉽잖아요. 자, 비엔 나오면 이번에 듣기에 뭐가 나왔냐면 여러분 시험에 중점 포인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듣기에 나왔길래 제가 좀 썼습니다. 쫑디엔 나오면 시험에 중점을 포인트를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복습했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받자구문 정도는 한 번쯤은 써줘야 되니까 我把考试的重点复习了一遍 이런 거 써드렸습니다. 역시 해커스 교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형으로 최대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我把考试的重点复习了一遍까지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그림입니다. 여러분, 쌍량 나오면 대표적인 거 뭐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같이 상의하는 건 어때? 我们一起商量怎么样? 아마 이거 쓴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나옵니다. 오랫동안 상의했어.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이런 쉬량보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상의했다. 商量了很久. 진짜 모녀가 앉아서 쌍량하는 그림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상을 나는 엄마와 오랫동안 상의를 했어. 我和妈妈商量了很久. 여러분 어때요? 요 정도의 수준까지 올려주셔야 돼요. 요 정도의 문장을 내가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커스 교재의 기본서를 활용해서 구조와 표현을 암기하시면 요 정도 충분히 완성해 내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향후 해주셔야 될 공부, 학습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쓰기제 2부분 배점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쓰기제 2부분에 좋은 문장들을 많이 외워놨다가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듣기, 독해, 쓰기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4급 단기 합격 해커스에서는 가능합니다. 이번 달에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250점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했던 친구들이 고작 중국어를 배운 지 2개월밖에 안 돼요. 1개월은 쌤이랑 해커스 자동발사 중국어 첫걸음 1, 2탄 공부하고 1개월, 뽀폰 모포부터 발음부터 시작해서 중국어의 기본적인 문형 익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달에 뭘 하냐면 우리 한 권으로 합격하기 이 교재로 이렇게 쓰기, 독해, 듣기 순으로 공부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실제로 합격한 그 많은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방법으로 공부를 해보세요. 라고 해서 효율화적인 공부 방법을 제시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 믿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3번 단어장은 여러분 저는 사실 4급 단어장이라고 적혀져 있지만 저는 회화 공부할 때도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재가 우리 4급 단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화 공부를 좀 더 하고 싶다. 그러려면 어휘도 중요하고요. 문형도 중요하니까 단어장부터 시작해 보시는 거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커스 교재가 부족한 부분들을 쌤이 10일 완성 쓰기에서 넣어드렸기 때문에 이런 좋은 문장들을 외워놨다가 다른 영역에 활용하자. 정말 10일 전에 무엇을 공부를 해야 될지 불안하시잖아요. 그럼 선생님 이 수업으로 보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단기 2개월 만에 우리 기본 전혀 제로 베이스라고 하더라도 합격해 보실 수 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요. 해커스에서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가져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5급쌤하고 6급쌤하고 최근에 얘기를 했어요. 2022년 들어서 2월하고 3월하고 5급하고 6급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대요. 근데 아직까지 4급은 그렇게 변동이 크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4급 공부하시고 5급하고 6급이 다소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니 여러분께서 좀 더 신경을 써서 거기에 이제 중간에 공부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4급 단어도 5급 단어집이 있어요. 그래서 4급 공부하고 나면 시험이 보세요, 여러분. 오늘 9일날 있잖아요. 그럼 한 달을 놓으세요, 많은 분들이. 다음 달에 5급 공부해야지 그러지 마시고 해커스에서 다양한 수업이 있으니까 회화 수업도 좋고요. 그 다음에 5급 이런 단어장도 있으니까 이번 3주 동안 5급 단어를 베이스 깔고 그 다음에 다음 달에 내가 5급 공부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6급 공부를 해야 되겠다. 계획을 좀 잘 세워서 급수별로 공부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쌤은 다음 달 5월 14일 우리 시험 있으니까 해커스에서 시험 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HSK 시험센터로 응시를 하셔가지고 고사장 선정하셔서 해커스에서 만나서 쌤이랑 같이 시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월 14일 선생님이 또 좋은 강의로 찾아가지고 올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시험 보시기 전까지 쌤의 총평 강의 완전히 보시면서 잘 익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벚꽃이 펴서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시험 보신 분들은 괜찮아요. 하루 정도는 벚꽃 구경 갔다 오셔도 될 것 같아요. 我们一起去看樱花吧.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총평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